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료해주고 힐링해주는 프로그램 디톡스탁의 김지송입니다. 매일 저녁 8시 디톡스탁에서는 여러분들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자,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식은 점프, 수익은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프 전문가님 함께해 주셨는데요. 먼저 우리 방송 시간 안에만 입장하실 수 있는 노란톡 참여 방법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문자로 쉽게 참여가 가능합니다. 휴대폰에 문자 한번 켜주시고요. 번호칸에다가 샵 3989번 눌러주신 다음에 제프 두 글자만 보내주신다면 우리가 링크 하나를 약 5초 뒤에 보내드릴 거예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름에 걸맞게 디톡스탁 여러분들이 100원만으로 여러분들 계좌를 해독할 수 있다면 아깝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100원이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요. QR코드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QR코드는 여기 네모난 검정색이 QR코드고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신 다음에 갖다만 대신다면 바로 스캔돼서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요. 다음 주까지의 시장 전략 모두 세워보실 수 있고요.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히든 종목도 쏙쏙쏙 골라서 노란톡방 안에서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시장 핫 이슈 3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는요. 바로 우리가 국민 주식으로 알고 있는 대장주 삼성전자가 무려 4%까지 올랐습니다. 드디어 6주 만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 주 시장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 포인트는 오늘의 시장 뷰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이슈입니다. 5월 2일에는 이제 드디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봉쇄령 완화 소식도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들 이제 주목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궁금증 드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들어가도 괜찮을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앞으로의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슈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이오주에는 딱히 집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 매수세가 바이오에는 없고요. 오히려 기관이 차츰차츰 들어가고 있는 게 바이오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지금 바이오주 들어가도 괜찮을까, 선침해 괜찮을까, 그거를 세 번째 이슈 포인트까지 들고 왔습니다. 자, 오늘 3개 이슈 모두 다 중요한 이슈인데요. 지금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 이 이야기들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주식 맛집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바로 주식 맛집을 빨갛게 물들여주고 계신 우리 수익을 잘 내주시는 제프 전문가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제프 전문가님 매주 나와주시면서 꼬박꼬박 수익 주는 종목들만 주고 계신데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주만에 또 뵈었으니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항상 제가 나올 때마다 시장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만 계속적으로 했다라면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좋은 이야기를 해드릴 테고 이 좋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투자 정보에 있어서 가장 좋은 정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 좀 많이 주목해 보시고 앞으로의 1분기 때 많이 힘들으셨다라면은 이제 2분기 때는 조금 더 시장 전망 자체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 것이고 전략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방송 확실하게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제프 전문가님의 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지지 지난주에 쌍방울 얘기를 생방송에서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그걸 못 들어갔어요. 너무 맞습니다. 아쉽다고. 맞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말 믿으시고 종목 하나 들어가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들어가 보셨던 분들은 심지어 오늘만 해도요. 파이버 프로라는 종목 9% 네. 단타로 또 수익을 내주셨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그 위에서도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이것도 사실은 조금 생소합니다. 네. 근데도 6% 수익, 지금도 보유 중이고 네, 맞습니다. 상강 MNT도 4월 21일에 들어가서 현재까지 보유 중인 종목. 네. 지금 한 주 만에 도대체 몇 개가 수익 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네. 너무 수익이 좋은데 네. 요 종목들 특히나 파이버 프로 네. 이거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잘 못 들어봤던 종목인데 네. 이 종목 뭐 어떻게 들어가신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전에 좀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 사업으로 되고 있는 네. 이제 UAM 사업으로 되고 있는 그런 네. 업황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테마주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테마주 장세가 이전에 곡물주라든지 사료주 아니면 뭐 팜유주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순환매 자체가 돌고 있는 상태이고 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다 비슷한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환매가 돈다라는 거죠. 순환매가 도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전날도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나중에 앞서서 한 번 더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네. 28일 날 기준으로 좀 고점 자체를 형성하면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오. 그런데 이제 항상 어떤 주식이든 간에 이런 속성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하게 올라갔던 것들은 항상 급하게 내려가지만 그 다음에도 결국에는 한 번 더 올라가 주면서 네. 살려는 줍니다. 그런 그 살려는 그 매매 방식 구조대 매매라고 합니다. 저는. 네. 아, 그렇죠? 구조대 매매요? 제가 이제 붙인 매매 방식은 이제 구조대 매매라고 네, 하는데 구하러 간다. 그렇죠. 그 구조대 매매를 방식을 했었고요. 실제로 오늘 장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여기서 네. 딱 보시게 되면은 잠시만요. 자, 뭐 지금 이게 분봉상인가요? 그쵸. 분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네. 여기 보이십니까? 제가 딱 여기 이쪽의 자리에서 진입을 했었고요. 이 자리 진입한 이후에 VI 간 시점에서 VI의 전략 매도 오.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구조대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 그때가 딱 고점이었나요, 혹시? 그쵸. 아. 그때가 딱 고점이었고 사실상 고점 대비 고점이 5,300원인데 네. 거의 그쯤으로 저희 매도했으니까 사실상 시장에서 원하는 이런 구조대 매매를 우리가 네. 했다라는 거죠. 아, 맞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또 알찬 수익을 내주셨어요. 파이버 프로는 단기간에 오전장만으로도 9% 넘는 수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한 달 사이에도 거의 한 100% 넘게 수익을 내주신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종목이 목마릅니다. 이제 5월 달이잖아요. 네. 5월 달에 나가는 게 얼마나 많아요. 맞습니다. 어린이날 있지, 네. 어버이날 있지, 심지어 저희는 부모님 생일까지 있어요. 5월에 나갈 게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돈을 조금 더 땡기고 내가 수익을 좀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종목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네. 종목을 기대해봐도 될런지. 종목도 기대해 볼 만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투심 자체도 좀 더 네. 기대해 볼 만하다. 왜냐면은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서 5월 달이 국내 시장에서는 돈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고 네. 많이 지출이 나간 시기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네. 라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사이클 자체가 좀 더 강하게 올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략주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1분기부터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4월 달까지 시장이 좀 더 많이 어려웠다라면은 이 어려웠던 리스크 세 가지 중에서 제가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네. 말씀드리자면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네. 중국의 봉쇄라든지 미국의 긴축적인 것이라든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것이라도 굉장히 조금씩 완화된다라고 하면은 네. 이런 기대에 대한 투자 심리 자체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그게 이제 곧 분출될 가능성이 높은 게 5월 달부터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월 달 다음 주면 바로 5월 달이거든요. 그쵸. 혹시 제프님 마음속에 네. 이 종목 정말 아껴놨는데 요거 수익 날 것 같은데 네. 아주 보물 같은 종목이 혹시 하나쯤은 있으실까요? 벌써 이렇게 훅 들어오시면은 네. 네. 당황스럽네요. 보물 같은 종목이 있나? 그쵸, 항상 제가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네. 왔는데 요 종목은 좀 좋을 것 같은데
같은데 근데 막상 이거를 말씀드리자니 좀 네. 뭔가 확인해야 되는 작업도 있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하나 보니까 네.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네. 관심 받는 걸 좋아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많이 들어오시면은 네. 톡방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톡방 인원 자체가 1,100명 정도 비슷한 수준인데 네. 딱 100분 더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딱 100명 정도. 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시청자 노란톡 화면이 바로 보이고 있죠. 오늘 그럼 100분 더 들어오시면 한 1,200명 정도. 그렇죠. 1,200명까지 들어오신다면 오늘 정말 보물 같은 종목 하나 선물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오늘 하루에만 10% 넘게 수익을 보여주셨고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안에도 계속적으로 수익 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쌍방울도 최근에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현대사료나 뭐 일진하이솔루스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을 적절하게 잡아서 우리 제프님만의 시나리오 매매 전략으로 아주 알찬 타이밍에 먹고 빠지는 이런 전략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노란톡 들어와 주셔야 되는데요. 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1,200명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QR코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신 다음에 여기 그냥 갖다만 대기만 하신다면 스캔돼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들어오시면 우리 또 시나리오 매매 전략을 다음 주까지도 이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지 한 번에 보실 수가 있고요. 히든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모두 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무료 정보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시장 이야기 잠깐만 해보도록 네. 할까요? 자, 오늘은 그래도 사실 양시장이 모두 다 올랐는데 네.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네, 시장이 너무 안 좋았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그래도 빨간색을 켰거든요. 네. 자, 삼성전자도 4%까지 오르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10개 모두 다 올랐습니다. 네. 전날 미증시에서 기술주들의 호실적이 나오면서 요 영향 이어받은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은 어땠나요? 그거 관련돼 가지고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일단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맞아요. 여지껏 삼성전자가 이 삼성전자가 맞았나라는 싶을 정도로 4% 가까이 급등이 나와주면서 네. 그리고 또 특이한 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자 투심을 보게 됐을 때도 외국인이 6주 만에 들었어요. 그것도 좀 물량 자체를 크게 좀 들어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인을 해볼 수만 있고요. 네. 결국에는 삼성전자 이렇게 4% 정도 상승했는데 그럼 삼성전자 지금부터 사도 되나요?라고 이제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이 삼성전자 관련돼 가지고 제가 조금 더 두 번째 이슈가 이제 중국 관련된 봉쇄령이랑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또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시장으로부터 많이 올라왔었고요. 올라왔던 이유 중에 한 개는 지금 외국인의 생각 자체 그리고 기관의 생각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네. 일단은 시장에서 크게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1월 3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시장을 봤을 때 전체적인 상황에서 원래 개인이 17조 정도 형식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개인만 사고 있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나머지들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은 아무도 없고 개인만 사는 시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외로웠는데 이제 그 외로움에서 친구 한 명이 추가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가 누굴까요? 바로 투신이랑 이제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최근 들어가지고 4거래 연속적으로 지금 시장을 받아주고 올려주고 있습니다. 연기금의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장기적인 포지션인데 이 장기적인 포지션들이 지금 현재부터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는 거는 결국엔 시장에서 저점 라인이 좀 더 나왔다라는 거고 지금 이 순간부터 이제 리스크들이 어떤 것이 사라질 건지 그리고 어떤 리스크들이 점점 해소될 가능성이 높은 건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윤곽이 잡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결국엔 연기금이 사는 종목들이 보게 된다라면은 대부분 다 대형 종목으로 조금 많이 사게 되고 그래서 최근 그래서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좀 뭐 개별적인 뭐 장세 자체도 있었지만 대형주 위주로 대형주가 한 7% 정도, 삼성전자 오늘 4% 정도 이렇게 좀 상승했던 이유가 바로 연기금이 도와줬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외국인이 그럼 언제 들어오냐라고 네.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 결국 마감으로 찍힌 것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140억 정도가 찍혔는데 결국엔 장중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한 1,000억 정도 이상 이제 매수가 순매수 찍혔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사줘야 될 타이밍이 이제 잡혀질 수가 있는데 언제 사주냐? 외국인이 언제 사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그 해답이 이제 바로 이 두 번째 이슈에서 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사실 삼성전자 네. 오늘 4% 오르긴 했지만 아직 7만 주나도 회복을 못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대장주 덩치 큰 종목들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거든요. 네. 아무리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많이 올라줬던 게 중소형주들, 네. 코스닥 위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이 큰 종목들을 투자하는 것에 대한 좀 불안감 그렇죠. 이런 게 있단 네. 말이죠. 그럼 앞으로는 이 큰 종목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지금 그 시장 자체가 조금 더 이제 보게 된다라면 연기금이 처음에 최초 포지션을 사주게 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대형주 위주로 조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네. 그 대형주 위주로 움직이는 시장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되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더 해지가 가능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내가 인플레이션이 많이 상승했는데 기업에 대해서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도 적자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결국에는 소비자들에게 전가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특정적인 기업들이 많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실적 발표가 많이 있었는데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도 메타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굉장히 견조한 실적 발표를 해줘가지고 제가 또 이제 그거를 또 보다 보니까 제가 또 매크로 시장에서 좀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추천주로 따로 이제 미국 나스닥 레버리지를 들어갔습니다. 맞아요. 그쵸? 이거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이제 방송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렇죠. 종목이었어요. 왜 이런 ETF 형식으로 지수 네. 투자를 하느냐라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어렵지만 앞으로의 시장 자체가 어떻게 풀려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미국 나스닥 레버리지를 들어갔던 것도 단가를 보시게 된다면 6,050원 정도에 제가 포지션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전체적인 이제 일봉상 봤을 때 최저점에 제가 들었다는 거죠. 오. 최저점에 들어가가지고 분봉상 기준으로 지금도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장 자체에서도 매크로 시장에서도 좀 상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는 건데 네. 그 무엇이냐 이제 이번에서 말씀드리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대형주 위주로 포지션이 많이 지금 현재 되고 있다. 네. 그러면 중소형주들도 결국 랠리가 이어질 거니까 우리는 이쪽에서 조금 더 눈을 돌릴 만한 종목들이 찾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약간의 히든 종목은 대형주는 아니고 중소형주 쪽에서 좀 나오겠네요. 그렇죠. 대형주의 랠리가 이제 보여지면서 결국엔 네. 그것을 본 아빠를 본 자식이 네. 같이 따라가듯이 아. 대형주에서 어떠한 움직임이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네. 확실하게 봐야 됩니다. 그 음. 확실하게 봐야지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들을 네.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 테고요.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거 토대로 이제 아들 종목들을 사는 거죠. 중소형주 위주로 사게 되면서 그 종목들이 결국엔 그 따라가게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우리가 플레이할 수 있는 공략 자체가 이제 5월 달부터는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오.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5월 달부터 좀 올라올 것 같은 중소형주가 약간 히든 종목이다라는 힌트를 얼핏 들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약간의 힌트 얻었습니다. 네. 아직 방송 시간 남아 있으니까 천천히 힌트 얻어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우리 1,200명 돌파하면요, 이 종목 시원하게 공개해 드릴 겁니다. 궁금하시다면 지금 들어와 주셔야 되는데요. 이 종목들 지금 5월 달에 우리가 한창 핫한 테마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볼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지금 1,100명이고요. 1,200명까지 들어온다면 그때 종목에 대한 이 종목명까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옆에 네모난 QR코드 떠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갖다만 되신다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이거 들어오셔서 종목 언제 사요, 언제 팔아요 물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매 주마다요. 종목에 대한 여러 가지 종목을 제시를 해주시면서 그 종목에 대한 전략도 상세하게 올려주시기 때문에요. 그냥 편하게 보시고 투자를 해보시면 됩니다. 주식의 기초를 잘 몰라도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주식의 기초 정도는 다 가르쳐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네. 제가 또 교육을 하고 있죠. 매일매일 교육을 네. 해주세요. 네, 간단하게, 맞습니다. 네, 이런 기초 교육도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는요. 샵 3989번 눌러주신 다음에 제프 두 글자 입력해 주신다면 우리가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지만 여러분들의 계좌를 해독할 수 있는 100원입니다. 아깝지 말고 바로 그냥 한번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형주 이야기는 뭐 어느 정도 했으니까 네. 사실 이 중소형주 아빠를 따라간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5월 2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네. 그때부터 실외 마스크가 드디어 해제가 된대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국의 봉쇄령도 완화된다는 소식에 네. 이런 소식들은 투자자들은 이런 또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 그러면 화장품 관련 그쵸. 아니면 리오프닝 관련 그쵸.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시장을 봤더니 그렇게까지 집중을 받진 못했어요. 장 초반에 굉장히 네. 화장품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쳤는데 네.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치한불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종목도 많이 올랐었는데 네. 장 중에 갑작스럽게 꺾이기 시작했었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후발까지도 조금 정도 올랐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움직임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생각을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화장품주 같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망 자체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라고 이제 보게 됐을 때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됩니다. 화장품 회사들의 주 원료 자체는 보통 다 이제 팜유 형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뭐 클린지폼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자, 생각해 보게 된다면 팜유 수출하면은 인도네시아 28일부터 이제 수출을 좀 중단하고 있고 말레이시아도 혹시나 중단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화장품주에 대해서 공급에 대한 차질 자체가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생각이 네.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주들도 한 번에 탄력 받아서 쭉쭉쭉쭉 가는 게 아니라 갔다가 살짝 정도 꺾였던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수출 자체를 중단하더라도 지금 현재 남아있는 화장품 회사들의 팜유의 보유량 그리고 얼마 정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개별적으로 달라진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클렌지 폼이나 기초 화장품들이 아니라 기존적으로 계속적으로 갈 수 있을 만한 이런 화장품 회사들은 좋아질 건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마스크도 벗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화장품의 업종은 좋아진 건 사실인데 지금 시장에서 고민거리는 팜유를 들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들 또 이건 또 제가 또 코스메틱 쪽으로서는 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 잘 아세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아마 분명 계실 겁니다. 네. 화장품주들이 코로나 2020년대부터 굉장히 약세적인 국면을 갔었고요. 근데 그 갔었던 부분에서 이제서야 조금 더 반등의 기미를 보이는데 그럼 과연 그 옥석 가리개 중에서 어떤 회사가 좋을 것인가?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 있겠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노란 톡방에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아니 네. 노란 톡방에서만 얘기해 주시지 마시고 네. 여기서도 살짝만 좀 얘기를 해주세요. 뭐 여러 종목들이 많겠지만 네. 그중에 뭐 한두 개 정도 그냥 한번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제가 최근 들어가지고 그 네. 이츠한불이라는 회사가 네. 있는데 이츠한불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츠한불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회사가 있는데 그 자회사는 네. 이제 따로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네.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던 이유는 뭡니까? 따로 뭐 팜유가 없어서 그런 건가? 화장품에 대해서 공급에 대한 차질 때문에 그런 건가? 그게 아닙니다. 네. 아직 지금 시장에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지금 기관의 매집이나 네. 기관의 매집 자체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 네. 특히나 연기금들도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데 아직 시장에서 알고 있지 못한다. 개인만 모르는 거군요. 그렇죠. 왜 그러냐? 말씀드렸지만 네. 화장품에 대한 업황은 좋지만 이 회사가 결국에는 공급을 가지고 있는지 네. 계속적으로 화장품 만들 수 있는지 판매는 많이 될 건데 화장품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시기인데 이미 기관들이나 외국 그 기관들 연기금 특히나 연기금들 같은 경우는 매집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이 회사를 이제 우리가 공약주로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그러면 네. 공약주로 그냥 생각을 해두신 거예요? 아니면 오늘의 히든 종목인 거예요? 원래 히든 종목이 아니라 아까 네.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네. 제가 꽁꽁 숨겨놨던 네.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실 히든 종목 준비를 제가 2개 했었는데 네. 딱 그 말을 듣고 제가 화장품이랑 연관시켜가지고 이 업종 자체가 여기서 내가 이거 고민하고 있는 거였고 내가 나만 간직하고 싶고 하려 했었는데 네. 여기서 방송에서 이렇게 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네. 했던 거고 시가총액 한 2천억 정도 괜찮네요. 인 회사이고 네. 그다음 충분히 테마주로서 역할을 받을 수 있는 회사이고 뒤에 또 이제 팜유지 않습니까? 네. 뒤에 또 팜이 들어갑니다. 또 팜이요. 그쵸. 오. 뭐 뒤에 마지막에 팜. 이제 팜으로 들어갑니다. 팜으로 네. 끝납니다. 팜으로 끝나요. 사실 우리가 그 팜 스토리나 이런 종목 네. 팜 들어간 거 저 좋아합니다. 약간 최근에 또 이제 팜 잘 갔지 네, 않습니까? 팜이 잘 갔어요. 그런데 또 팜이 들어가네요. 네, 또 끝에 팜이 들어간다. 네, 제가 아까 이제 방송 초반에 정말 꽁꽁 숨겨놨던 그런 종목 하나 오픈을 해달라고 말씀을 네. 해드렸는데 또 이렇게 좀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맞습니다. 이치한불의 자회사 치면 사실은 잘 드러날 수 있는 종목이긴 해요. 그쵸. 하지만 여러분들 종목 명만 안다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개인들은요 언제나 못하는 게 파는 겁니다. 자, 저 역시 투자를 하지만 언제가 고점일지 정말 나이스 타이밍이 언제일지 잘 모르거든요. 우리 수익률표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자, 수익률표 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익는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쌍방울, 뭐 현대사료, 보성파워텍, 지금 파이버프로는 단타 종목이지만 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점일 때 딱 매도 타이밍을 적절하게 주셨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두 자릿수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좀 나오는 그런 형식인데 오늘 공개되는 이 이츠한불에 관련된 이 자회사 이 종목도요. 네. 2천억 정도의 규모고요. 지금 리오프닝 관련해서 테마를 충분히 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의 전략은 정확하게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고 전부 다 노란톡 안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쌍방울은 현재 44%까지의 수익률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네모난 QR코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바로 여기 갖다만 되신다면요.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은 1,200명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90명 딱 남았습니다. 어서 들어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른 이제 리오프닝 관련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거는요. 화장품 관련이잖아요. 그쵸. 근데 리오프닝 하면 화장품 말고도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뭐 면세도 있을 수 있고 뭐 여행도 있을 수 있고 뭐 네. 카지노 등등등 많은데 이 중에서 다른 업종은 볼 만한 게 없나요? 다른 업종을 제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돼 가지고 과연 지금 시대가 시장 자체에서 원하는 게 인플레이션을 고객에게 소비자에게 전가해 줄 수 있고 충분하게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것일까? 업종 자체 어떤 것일까? 네. 그리고 리오프닝이 된다라면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면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를 생각하는데 항공 관련주. 항공이요. 왜냐면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 해외 여행을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갑니다. 저 네. 역시도 제가 다음 주에 여행을 가는데 어머 정말요. 분명 해외는 아닙니다. 네. 아쉽게도 국내입니다. 국내로요? 아쉽게도 국내긴 하지만 네. 이제 해외 기준으로 정말 많이 지금 매진 자체가 많이 이루어져 있었고 실제로 주변에서도 지금 정말 많이 해외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 항공 자체가 지금 개별적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국내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많이 못 받을 수 있는데 네. 해외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항공사들이 잘 갈 수 있을 것이고 네.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 좀 말씀을 더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연기금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뭐라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대형주 위주로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거기다가 이제 항공과 합치면은 뭡니까? 대한항공이죠. 그렇죠. 대한항공. 대한항공 자체적으로 투심 자체가 굉장히 좋고요. 오히려 실적 같은 경우에도 잘 나와서 있었고 네. 그다음에 주가 자체도 굉장히 튼튼하게 모멘텀을 그리면서 계속적인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현 상태 저기로 봤을 때 우리가 대한항공을 진입할 수 있는 단가가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어떤 라인 때만 좀 지켜지게 된다라면은 대한항공을 진입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제가 노란톡방에서 한 번 더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한항공에 관한 이 진입 전략은 네. 따로 또 세워주시겠다는 거죠? 그쵸. 이게 지금 장중에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또 다음 주에 네. 또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대한항공 하면 또 네. 아시아나항공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두 항공사 중에 뭘 투자할래 한다면 네. 좀 급등락이 있는 네. 아시아나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이제 인수를 네. 당하다 보니까 네. 이제 어째 보면은 대한항공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착각하고 오시는 게 네. 제품 대형주이면은 안 가지 않습니까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대형주는 안 가고 오히려 중소형주가 좀 더 날개를 훨훨 날아가는데 네. 오히려 이쪽으로 공략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별로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최근 들어가 여러분들 LG화학 보시게 된다라면 LG화학 어땠습니까? LG화학 최근에 오늘 5%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3거래 연속으로 한 거의 10% 정도 상승했었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7% 이상 상승하고 있고 지금 주 단위로 봤을 때 거의 10% 이상 네.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네. 그러면 그 랠리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대한항공이나 이런 종목을 공략을 해보더라도 좋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항상 궁금한 거 어디까지 공략을 할 것인가 맞아요. 언제 들어가는 것인가 항상 이런 우리들이 고민거리들 여러분들이 노란방 들어오시게 된다면은 항상 제가 공지사항에 시나리오로 여러분들에게 적정할 수 있는 단가라든지 목표 실현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제시해드리니까 이런 걸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봤을 때 좀 좋게 플레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 하나 궁금한 거 물어봐도 네. 되나요? 지금 뭐 방금 전에 대한항공 얘기는 해주셨지만 네. 항공주 전체적으로는 어때요? 국내도 사실 네. 전부 다 매진인 경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진에어, 제주항공 이런 저가 항공사들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쪽은요? 저가 항공사도 좀 많은데 저가 항공사가 최근 들어가지고 조금 되게 적자 실적 자체가 나오면서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개별적인 회사들마다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최근 들어 고유가적인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 당연하게 저가 항공사들의 이제 좋은 장점이 뭐냐면은 결국 가격이 싸다라는 점인데 맞아요. 가격이 싸다라는 이유는 결국에는 회사 입장에서도 빠르게 많은 사람들을 이동하는 거를 목적으로 만들었던 건데 유가 자체가 많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기업의 실적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부진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저가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고유가적인 상태다 보니까 네. 업황 자체가 좀 많이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오히려 조금 더 해외나
이런 네. 쪽 멀리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을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 저도 고유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네. 항공주 전체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해외 쪽을 이용하는 이 대한항공 같은 큰 종목들은 오히려 괜찮고 네. 국내 항공사들은 좀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실적도 그렇게 잘 나오지는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근데 대한항공에 대한 전략을 또 우리 노란톡방 안에서 새롭게 세워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지금은 정확히 진입 단가가 아니죠.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쵸, 부분이죠. 그쵸. 네, 이 정확한 타이밍을 노란톡방 안에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조금만 지켜보다가 딱 매수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그때 노란톡 안에서 얘기를 따로 해주실 거예요. 옆에 QR코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바로 갔다만 된다면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오늘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되려면 한 80명 정도 남았거든요. 네. 이 대한항공 얘기 나왔고 아까 화장품주 하나 나왔고 네. 뭐 여러 가지 종목을 좀 선물로 주고 계신데 이거 뭐 다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네. 5월 달에 시장 자체를 제가 조금 더 바꿔진다. 터닝 네.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5월 달에 투자할 수 있는 종목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많이 올라갔던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라면은 네. 여러분들의 기회를 낭비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는 1분기 때 같은 경우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움츠러질 수 있는 네. 그런 쪽으로 좀 바라보셔야 했는데 제가 그럼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라고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거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중국 봉쇄 관련돼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시장에서 잔존하고 있는 리스크가 총 3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과 그다음 미국에 대한 긴축적인 것들, 그다음에 중국 봉쇄 관련돼서 이제 이슈가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중국 봉쇄 관련해서 우리 생각을 본다라면은 갑자기 상해도 봉쇄를 했었고 그다음 봉쇄 자체가 장기화되고 있었고 갑자기 또 어느 순간 보니까 뉴스 보니까 베이징 같은 경우에도 봉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베이징 봉쇄 관련돼서 보게 된다라면은 일 확진자가 50명입니다. 그러니까 50만 명이 아니라 네. 50억 명 당연히 아니겠죠. 50명이요? 명입니다. 오. 그렇다는 거는 실제로 시장에서 생각했던 공포감 자체는 굉장히 이따만치로 컸었는데 뭐 표현이 과했나요? 네. 왜냐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것밖에 안 됐는데 이걸 봉쇄한다고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과장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느껴진 공포 분위기가 굉장히 과장되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은 위안화 차트를 좀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보시게 된다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원래는 위안화 자체가 굉장히 강세적인 입장에서 네. 갔었지만 최근 들어서 굉장히 약세적인 국면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위안화 같은 경우에 갑자기 밑으로 내려갔다가 갑자기 쭉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쭉 올랐던 거는 날짜가 이제 4월 20일 정도인데 그때부터 시장이 공포 분위기 많이 나왔었고요. 그때가 제가 저번 주 때 방송 나왔을 때입니다. 저번 주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장에서 되게 위험성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갑작스럽게 이렇게 위안화가 급등하게 된다라는 거는 위안화가 굉장히 약세가 된다라는 거는 시장이 점점 중국이 경기 침체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위안화가 약세가 된다라는 건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들어가지고 갑자기 빨간불이 내려가면서 밑으로 쭉 꺼졌습니다. 그렇다는 건 다시 또 위안화가 강세가 될 수 있는 측면이고요. 이 강세가 됐다 보니까 결국에는 오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전날 기준으로 1274원을 찍었다가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맞으면서 1255원 정도로 맞춰졌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 제가 여러분들에게 톡방 내에서 말씀드렸던 게 제가 환율 같은 경우에도 상단 라인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상단 라인은 제가 제시했던 바가 1270원 정도에서 1285원 정도 사이입니다. 실제로 고점 자체가 지금 고점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단기 고점은 74원이었고요. 이렇게 외환 시장에서 지금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건데 일반 개인 투자분들 같은 경우는 모릅니다. 모르고 투자하는 거랑 알고 투자하는 건 완전 다릅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것보다 아는 사람 옆에 있는 게 낫습니다. 네. 그렇죠? 그게 접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보시게 된다 했을 때 이런 매크로적인 시장에 대해서 내가 모르겠다. 공부하기도 어렵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 오시면은 정말 도움이 되고요. 만약 공부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시장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이거를 기억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중국에 대한 봉쇄 자체, 중국의 경기 침체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 다운이 되면서 시장 자체가 오늘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랑 견주어가지고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4월 20자 기준으로 위안화가 굉장히 약세가 되면서 빠졌었는데 실제로 삼성전자가 분위기 자체가 4월 21일부터 계속 주구장창 확 내려갔죠. 네. 그렇죠? 삼성전자 그때부터 급락하면서 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보시게 되면 4월 21일이 현재 지금 여기인데 이 자리에서부터 위안화가 약세가 되었을 때 갑작스럽게 위안화가 이렇게
뿅 하고 튀어 올라왔을 때 네. 그때부터 음봉 자체가 하나, 둘, 셋, 넷, 5개 꽂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 양봉이 나왔다라는 거. 결국에는 위안화가 다시 또 강세 국면으로 가다 보니까 시장이 중국 경기 침체 가능성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다 보니까 외국인이 들어왔고요. 연기금이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상방으로 갔고요. 삼성전자가 4%뛴 겁니다. 네. 그렇다는 거는 지금 현재 봤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4%, 지금부터 삼성 좋다 이게 아닙니다. 위안화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지표를 참고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위안화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국내 시장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위안화가 다시 또 강세로 가게 된다라면은 국내 시장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고 되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중요한데 네. 대부분 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네. 들어오셔가지고 네. 결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저 지금 방금 설명을 듣는데 네. 약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네. 위안화랑 연결을 짓는다.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개인분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저 역시 그쵸. 몰랐던 부분이라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데 노란톡에 있던 분들은 이미 이 소식을 다 알고 있었다는 그쵸, 그쵸. 얘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렇게 알찬 정보들을 노란톡방 안에서 따로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송이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남은 시간 동안 나머지 정보들 어떻게 받아볼 수 있냐면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무료로 다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일단 아까 전에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데 2천억 정도 규모고요. 뭐가 팜이 약간 들어가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항공, 항공주 관련해서도 우리가 리오프닝 지금 좀 기대가 많은데 대한항공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진입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진입 타이밍 딱 단가가 적당할 때 올 때 사인을 드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옆에 QR코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켜주시고요. 여기 갔다만 된다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아까 전에 말한 이 위안화 같은 알찬 정보들 다 받아보실 수 있고 공약주, 대박주 할 만한 아주 좋은 종목들 한 주 동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들고 가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중장기보다 조금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시장이 무서워서 좀 지금 투자를 안 하고 현금을 좀 많이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내가 5월에는 수익을 봐야겠다. 어떤 종목을 들어갈까 고민이신 분들이시라면 오늘의 히든 종목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들 참 많은데 네. 혹시 아까 전에 2개 정도 생각을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나머지 종목도 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그 종목 관련해서는 네. 사실 리오프닝 관련 하나 나왔고 네. 화장품 하나 나오고 사실 이것도 뭐 여러 가지니까 네. 다른 쪽으로 업종을 하나 선택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좀 좋게 보고 있는 업종 자체는 좀 네. 이제 세 번째 이슈 할 건 바이오 업종입니다. 아, 바이오요? 네, 바이오 업종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제 그거에 대한 또 이슈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네. 좀 제가 한번 해도 될까요? 네. 먼저 갑자기 말씀드리자면은 진행자가 되셨네요. 그렇죠. 갑자기 진행을 맡게 되었는데 왜냐면 흐름상 네. 이렇게 또 가는 게 또 스무스하니까 네. 멘트 빼서 죄송합니다. 네. 자, 아무튼가 이제 바이오가 그럼 여러분들 제가 시장이 변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변화되고 있다는 것도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전가해 줄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당연하게 먹거리냐 아니면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약입니다. 치료제나 우리가 항상 이 병에 대해서 아니면 이런 바이오 시밀러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더라도 우리는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거. 네. 많이 아프더라도 결국은 살 수밖에 없는 것들. 예를 들어서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생산 단가가 높아졌을 때 진단키트 우린 무조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결국엔 진단키트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어쩔 수 없이 살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방향성과 맞을 수 있고요. 반대로 바이오 업종에서도 실제적으로 바이오가 2020년도부터 굉장히 핫했었지만 2021년도부터 지금 뭐 올 4월 달까지 굉장히 약세적인 국면이었지만 네. 결국에는 이 시장 자체에서 턴어라운드 했던 계기가 뭐였냐면은 실적이 잘 나온다는 겁니다. 실적이 잘 나오는데 우리는 시장 자체에서 지금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네. 왜 두려움을 느끼고 있냐? 바이오니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시장에서 제일 지워야 되는 건 선입견이고요. 선입견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시장 플레이어로서 열심히 주식 투자를 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시장 자체가 변했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도 변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좋게 볼 수 있을 만한 5월 달에 좀 더 상승 가능성이 높을 만한 업종 자체가 바이오 업종이고요. 그럼 그 바이오 업종 중에서 옥석가리를 해야 되는데 네. 어떤 것이 좋을까? 결국엔 바이오에 대해서 이슈가 있었고 올 1월 달에 있었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크게 딜을 쳤던 그 기업이
다시 또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아, 라는 그 거죠. 종목이 지금은 굉장히 좀 저점에 내려와 있는 상태인가요? 그렇죠. 네. 시장 자체가 굉장히 긴축적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많이 조정을 받았었지만 오. 최근 들어가지고 연기금과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 매수를 하면서 네. 점점 매수를 잡아주면서 가격 자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들 항상 나중에 급등 나오고 10% 20% 올라가고 이미 70% 올라간 상태 내에서 이거 들어가는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네. 저점이었던 종목들이 업황 자체가 사이클 좋아질 만한 종목들,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먼저 미리 제 방송을 보시고 제 노란톡방에서 제시하는 것들을 공략 같은 거 보시고 그 상태에서 접근하신 다음에 푸근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니 사실 네. 선취매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 선취매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언제 올라갈지도 모르겠고 네. 어떤 종목이 좋은지도 모르겠고 근데 오늘 그 바이오 관련된 종목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네. 근데 이 바이오 관련된 종목이요. 저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사실 뭔가 MBTI로 치면 네. ENFP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아, 네. 흥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흥이 올랐다가 또 네. 내려갈 때는 굉장히 잘 내려가는. 네. 근데 그 올라가는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지 이 친구들이랑 잘 놀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 그러면 여기서 이 바이오 중에서도 정말 많고 많은데 네. 관련된 뭔가 힌트를 조금만 받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힌트는 아까 이제 1월 달에 있었던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네. 가장 그 상태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빅딜을 했던 기업이고요. 그게 우리나라 한국 기업이고요. 빅딜이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또 1월 달을 몰라요. 뒤적뒤적 거리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좀 더 힌트를 드리자면은 나름대로 시가총액 1.2조 정도로 좀 더 네. 견조하고 상승 모멘트 자체가 많은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시작 개발 네. 이제 회사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파이프라인도 많이 달려 있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바이오니까 네. 바이오로 끝납니다. 바이오로 끝난다? 네. 아, 뭐뭐 바이오로 끝나는 종목 사실 네. 좀 몇 개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추려볼 수는 있겠지만 네. 뭐뭐 바이오로 끝나고 시가총액은 1조가 넘는 조금은 큰 친구예요. 네. 근데 이 바이오 관련된 게 파이프 개발 이쪽도 막 이슈도 많고 네, 맞습니다. 괜찮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이게 만약에 상승 탄력 받게 된다면 네. 어느 정도까지 몇 %까지 올라갈 거라 보세요? 그거를 예측하면은 네. 저는 여기 안 났습니다. 그래요? 책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몇 퍼센트까지 이제 기대 수익률 자체는 이제 네. 어느 정도 어른 잡아가지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 전략 자체는 제가 네. 드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대응이고요. 네.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10만 원이다 했을 때 안 가면 저한테 또 뭐라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요. 그렇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노란 톡방에서 계속적으로 수정하면서 이 시장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시장 자체 바뀌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수익 나는 종목들이 보면 대부분 두 자릿수 수익률이거든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10%는 넘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일까요? 당연하죠. 저희는 필요합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당연합니다. 그건 아, 그래요? 당연한데 그렇죠. 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 지금 시장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현대사료 같은 경우도 지금 뭐 80% 몇 배 올라갔는데 그거를 지금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지금 내가 들어가도 한 번 더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현대사료를 보게 된다라면은 네. 제가 매도 단가를 한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17만 3천 원에 매도했습니다. 네, 전량다 매도. 맞습니다. 보게 된다면 현재 상태에서의 고점은 17만 4천 원이고요. 오. 이전에도 제가 항상 이 고점 판도기가 있습니다. 네. 제 나름대로 살기가 느껴져요. 아, 약간 촉이 오는군요. 차이가 느껴집니다. 장난스럽게 말씀드리지만 네. 결국에는 시장 상황에서 이렇게 제가 단가 자체나 이런 고점에 대해서 한 번 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에서 굉장히 서투를 수밖에 없고 결국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 봤었을 때 결국엔 매도 단가라든지 이런 전략 자체가 항상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노란톡방 안에서 오늘의 히든 종목에 관한 종목 이야기들이 여러 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뭐뭐 바이오요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히든 종목 화장품 업종도 있었고 지금 방금 바이오 관련된 업종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약속을 했잖아요. 우리가 방송 초반에 1,200명 이상 들어오면 공개를 해드리겠다고. 지금 네. 60명 남았습니다. 네. 60분 남았는데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방송 시간이 8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월 달에 돈 나갈 일 참 많은데 우리가 지금 만약에 어떤 종목을 들어갈지 모르겠다. 그래도 5월 달에 조금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 한다면 들어오셔야 되고요. 우리의 수익률표 잠깐 자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나온 종목들의 수익률인데 이거 말고도 더 많지만 화면상에 채울 수가 없어서 들고 나오질 못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쌍방울도 굉장히 많이 집중을 받았는데 공개적으로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 드렸던 종목이에요. 36%까지 수익률을 봤고요. 현대사료도 굉장한 고점에서 딱 보여줬지만 이거 한 번 더 시세 나올 수 있다 해서 또 들어가서 네. 20% 수익까지 보여줬습니다. 파이버프로는 심지어 4월 29일 오늘입니다. 오늘 오전에 9% 단타 수익까지 또 주셨단 말이에요. 단타 종목도 이렇게 좀 잘 주시는 편이세요? 시장 상황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단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네. 지금 시장에서 아무 때나 단타하면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돈을 뺏깁니다. 시장에서.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언제 시장 상황에서 단타를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에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톡방 내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때 항상 단타를 하십시오. 이때는 확률이 높습니다. 항상 말씀드려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궁금할 겁니다. 맞아요. 그냥 개별적인 공략 종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꿀팁 같은 것들 여러분들보다 제가 좀 더 시장에 많이 플레이어로서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장들 같은 경우 정리를 해드리면서 오늘 이제 시장에 대한 사이즈를 좀 보다 보니까 현재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시장에 대한 수급 자체가 받쳐줄 수 있고 그렇다 보면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할 때도 크게 내상을 입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할 때 확률 자체가 올라갑니다. 따지고 보자면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도 당일 단타는 아니었지만 네. 당일 기준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이틀 정도 뒤에 매도를 했던 겁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 그렇죠. 안에. 결국에는 제가 매도했던 것들을 보시게 된다라면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이제 스윙적으로 매매했던 것들이고 네. 결국엔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뭐 위안화라든지 아니면 뭐 엔화라든지 이런 외환 시장의 움직임들, 채권 시장의 움직임들 전부 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시장들을 확인하는 사람을 옆에 둬야 되고 그 확인한 사람 옆에 두면서 여러분들의 종목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린 공략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면서 점차 지금 시장에서 발전해가면서 더 이제는 주린이 버려야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죠? 언제까지 탈출하고 주린합니까? 싶어요. 2년 전부터 주린이였습니다. 네. 그렇죠? 이번에는 주린이를 좀 탈피하시면서 조금 더 이제 어른처럼 네. 아니면 중학교 아무튼 이제 그렇게 네. 발전해 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좀 더 뿌듯한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간과하고 있었네요. 우리 수익률표 보니까요. 이게 대부분 일주일 안에 거의 승부가 났던 종목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거도 파이버프로 하루 만에 수익이 난 거고요. 이제 3강 M&T는 아직 보유 중인 종목이고 보성 파워텍은 단 하루 만에 수익이 났고 네. 현대사료는 4월 18일 들어가서 4월 20일에 청산했고 쌍방울도 약 9일 만에 청산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단기적으로 들고 가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중장기로 끌고 가는 거 좀 재미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스윙 위주로 우리가 봤을 때 수익이 조금 더 잘 날 수 있기 때문에 단타적으로 접근하는 때가 언제가 좋은지 그런 꿀팁들을 또 노란톡방 안에서 알려주신다고 하시네요. 자, 오늘 무료 정보들 받아보시고 히든 종목 이제 대한항공의 전략가 그리고 이제 화장품 업종, 바이오 업종 히든 종목 총 거의 2개 정도 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종목명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약속드린 1,200명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방송 끝나고 여기 방 안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거의 마지막으로 한번 노란톡 입장할 수 있는 방법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네. 좀 많이 보이네요. 네. 자, 옆에 QR코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여기 갖다만 되신다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니까 문자는 샵 3989번 눌러주신 다음에 제프 2글자 입력해 주신다면 우리가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네. 다음 주 시장 이제 딱 5월이에요. 맞습니다. 5월 달에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얘기하신 그런 쪽도 주목을 하면 되겠지만 네. 또 괜찮은 좀 주목하는 그런 이슈가 있을까요? 항상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의심을 합니다. 네. 제가 항상 이제 어떤 업종 자체가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 시장에 대해서 항상 의심을 해요. 이게 올라갈까요? 맞아요. 저번 달 같은 경우 3월 달 같은 경우는 원전주를 제가 좀 더 공략을 2월 달부터 이제 마지막 주부터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때도 여러분들이 의심했습니다. 올라갈까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원전주 올라가니까 지금 사도 될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마찬가지로 쌍방울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부터 마찬가지 메타버스 작년 같은 경우도 게임주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 그렸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바이오가 과연 다시 또 예전의 바이오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제가 좀 더 이제 여러분들도 톡방에 들어오시면 알 수 있는데 제가 5월 달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직 공개를 안 해드렸어요. 중장기.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이 빠진 속도가
어찌 보자면 좀 더 롱텀하게 봤을 때는 저는 좀 한 3년에서 4년치 정도의 저점이라고 좀 봐요. 네. 그러면은 그 저점인 시장에서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 시장에서 많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시장에 빠졌을 때 현금 많으신 분들은 굉장히 환호성을 질러요. 실제로 저도 이제 PB 했었을 때 마찬가지였지만 네. 결국에는 지금 시장 내에서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되며 지금 단기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여러분 들고 한다 했었을 때 어떤 섹터를 주로 담아야지 향후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상태 내에서도 안심을 하면서 그 종목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거 네. 그런 것도 담아시는 게 굉장히 좋다는 거고 네. 그런 것들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장하신 분들을 한해서 네. 그렇죠. 아, 중장기 종목도 있었군요. 그쵸. 오늘 좀 많은 선물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종목들이 있었느냐. 일단 첫 번째로 화장품 관련된 히든 종목 2천억 규모의 땡땡팜이 들어가는 네. 이츠한불의 자회사라고 네,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러면 공개가 다 된 공개됐죠, 거지만 여러분들이 뉴스만 조금만 찾아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다?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종목은 그 화장품 관련주고요. 두 번째 종목 바이오잖아요. 네. 사실 땡땡땡 바이오 뭐 많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힌트 조금만 더 주세요. 두 번째 바이오 말고 네. 그러면은 두 번째는 또 궁금하게 네. 그거는 말고 첫 번째 힌트 네. 이제 아마 이제 이름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름 혹시 공개해 주시나요? 그 매트릭스에 네. 나오는 주인공 이름 혹시 아십니까? 저는 잘 매트리스를 그쵸. 안 봤어요. 앵커님 모르시니까 네. 매트릭스의 주인공 이름이 이제 네오입니다. 네. 그렇죠? 네. 네오가 이제 들어간다? 들어가는. 알겠습니다. 자, 네. 네오가 들어가는 화장품 종목까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궁금하시면요. QR코드 통해서 마지막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프님과 함께하는 디톡스탁 저희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